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풍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의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교육학 연구원이라는 꿈이 있었는데요. 교육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교육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교육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학 연구원이라는 꿈이 있었는데요. 교육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교 때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벽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동센터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벽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뭔가 얘기도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인상 깊다고 느끼셨던 센터장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위해 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없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영어 회화를 좀 더 쉽게 가르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회화를 가지고 제가 인형극을 기획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해 봤는데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은박지를 씌워서 뭔가 동작을 표현해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직접 배경을 그려가면서 인형극을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영어를 막상 어렵게 느꼈던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줄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교육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티즈는 제가 3년간 애정을 갖고 활동했던 동아리였는데요. 티즈는 교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아리였습니다. 티즈에서 했던 많은 활동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활동은 바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기획해보았던 활동인데요. 종이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 수업을 기획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토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토론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방식의 수업을 기획해보았는데요. 지역 초등학교에서 국민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토론 방식의 수업을 실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제 고민과는 달리 초등학생들은 법률안을 학교 규칙으로 그리고 선생님을 입법부로 치원하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찬반으로 나누어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토론 방식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을 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논술을 4장이나 쓸 정도로 논술 전형에 집중해서 준비도 해왔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뭔가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논술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답변을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대학의 출제의원의 의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논술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담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전형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면접을 집중해서 준비하기로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2단계 면접 비중이 60%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면접 준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면접에 집중해서 준비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면접에 가니 꼬리 질문이 6개나 이어질 정도로 엄청난 압박 면접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도 이게 답변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성을 시작했었는데요.
처음 태어나서 이제 나에 대한 글을 처음 써본다는 부담감이 되게 컸었고, 어떻게 하면 제 생활기록부의 전체의 내용을 2장의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 활동을 정리해 보았고, 그 키워드를 한 10가지 정도 추린 다음에 그 10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1학년 때 깨달았던 점을 2, 3학년 때 실제로 실천에 옮겨본 그런 경험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각각 1, 2, 3, 4번에 나누어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교육학연구원이라는 간절한 꿈이 생기기 전까지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학연구원이라는 간절한 꿈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찾을 수 있었고, 왜 대학에 진학해서 교육학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도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중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흥미와는 다르게 화학공학과에 진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의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하게는 되었지만 과 특성과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전과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바뀌어야 하는 점은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 장래희망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 수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진선영 선임입학사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숙명여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수시 전형의 대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숙명인재 전형입니다. 이 숙명인재 전형은 2020 학년도에는 숙명인재 1 서류형과 숙명인재 2 면접형으로 선발합니다. 우선 숙명인재 서류형은 전형명 그대로 서류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평가 자료로 학생부만 활용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충실한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적성과 소질을 개발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보길 바랍니다. 숙명인재 2에 해당하는 면접형은 1단계 4배수에 선발되어서 면접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거나 면접일이 수능의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시 전형까지 고려해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권을 가져가고자 할 경우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심사 평가 항목은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인데요. 학업 성취도를 포함한 학업 역량이 아닌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을 확인하고 지적 호기심, 탐구 활동,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탐구 역량을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수시 전형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 충실, 교과, 논술, 예체능 등 고교 생활 동안 키운 여러분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강점이 되는 역량과 전형별 평가 요소를 확인하고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숙명여대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